안녕하세요. 이나인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한 해 동안의 계획을 세우는데요. 올 한 해 우리 인천광역시에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들어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인천 케이블 3사 공동으로 진행되는 대담, 오늘은 인천광역시의회 정혜건 의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정혜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다사다난했던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은 지방정부와 의회,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덕분입니다. 올해도 인천시 의회는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목표 아래 시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또 인천시 집행부와 협력하여 지방자치의 참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은 인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와 또 새로운 자치구의 성공적인 출범, 그리고 글로벌 탑10 도시 도약을 위한 초석을 마련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는 의회의 나침반이자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천의 내일을 위해 쉼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7월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하시고 초대석에 출연을 하셨거든요. 그로부터 지금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거짓말 조금 보태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하루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바쁘게 보내며 의장으로서 제가 가진 역할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려왔고 의장으로서 큰 성과와 보람을 느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당시 말씀드렸던 협치, 위상 강화, 그리고 일하는 의회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동료 의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또 정책 감시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구 현안이나 의정활동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의원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또 항상 열려있는 의장실을 통한 시민들과의 대화로 또 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이슈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천시 집행부와도 화합하고 협치해야 할 식구입니다. 유정복 시장 이하 간부 공직자들과도 자주 소통하면서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이해와 신뢰라는 다리를 지속해서 놓아가겠습니다. 네, 민주주의의 가장 큰 덕목이 또 앞서 말씀하신 대화 그리고 타협이 아닐까 싶습니다. 9대 후반기 의회 개원 이후에 어떤 점에 가장 좀 주력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2022년 새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첫 발을 뗐다고 하지만 네. 여전히 상위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 예산권과 조직권은 집행기관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네. 지방 분권을 통한 균형 발전 역시 주민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나 자치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 등의 부재로 여전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기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하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 또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 실현과
의회 독립성 및 위상 강화를 위해 의원 1인당 1전담 정책관 배치, 또 지방의회 경비, 총회 간도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이 하루빨리 제정돼 자주적인 조직권과 예산권이 확보되는 그날까지 17개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지난해 인천의정 및 집행부 정책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또 그 해결 방안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먼저 의회 차원에서 최근 발표된 전국 17개 광역의회 청렴도 평가의 낮은 결과와 네.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못내 아쉽고, 또 인천시 집행부 차원에서는 시민과 의회 등의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한 것, A100 유치 불발, 네. 지금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의회 차원에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자체 청렴 향상 결의 다짐, 관련 조례 등 개정 등을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고, 네. 의원들과 더욱 활발한 소통을 통한 탄탄한 협치를 이루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또 집행부와도 보다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인천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서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댈 계획입니다. 네. 또 의장님께서는 인천 토박이시잖아요.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좀 지난해 인천시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좀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해 우리 인천시는 경제와 출생 등 모든 분야에서 눈에 띄게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지역 총생산량, GRDP라 하죠. 사상 처음 104조 5천억을 돌파하며 경제 규모 전국 2위를 달성했고, 네. 또 주민등록 인구도 300만 명을 넘어서 도시 경쟁력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아이 플러스 집드림 등 그 정책은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는데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84년 만에 부평 캠프 마켓 부지라 하죠. 시민의 품을 돌려드렸고, 도시 재생을 위한 핵심 사업인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네. 아울러 24년간 답보 상태였던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직결 사업도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인천 시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인천 고등법원도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로 설치를 확정 지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제2도시 인천의 의장으로서 의회의 본연의 역할은 물론 집행기관과 협조할 사항은 협조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글로벌 인류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협력 관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이 참 많습니다. 또 2025년에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올해 의정 활동 목표는 무엇이고 또 중점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올 한 해 우리 시의회는 전국이 불안한 만큼 시민들에게 더욱 집중하고자 합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 상황이 시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고, 특히 민생 경제에 더욱 관심을 두고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세심히 살펴 인천 시민들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삶의 영위를 할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이 교통이나 구도심과 원도심의 공생 등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인천의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인천시 의회가 풀어야 할 인천의 현안들을 꼽는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뭐 환경 문제 해결과 또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성공, 글로벌 탑10 시티 도약 등 뭐 앞으로 우리 인천시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인천 해사법원 설치, 또 경인고속도로, 또 경인전철의 지하화,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GTX D노선 연장과 또 GTX 2노선 신설, 그리고 GTX-B 구축 및 환승센터 조성과 인천발 KTX 직결 사업 등 무수하게 많은 인천의 핵심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또 오는 2026년에는 행정체계 개편에 따라 재물포구와 영종구, 또 검단구가 새로운 자치구, 검단구 등 새로운 자치구들이 출범하게 됩니다. 네. 이는 인천형 행정체계 개편의 첫 시도이자 또 우리 의회의 성공적인 개편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아울러 행정과 재정, 인프라 준비 등 모든 상황을 점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 도시 재생사업 관련 정책 개발, 또 교육 격차 해소 등을 통해 인천이 세계 초일류 도시를 거듭나는데 기반이 될 도시 균형 발전에 더욱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네,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회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이제 먼저 불안한 국내 정국 속에서도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299회 정례회에서 잡음 없이 2025년도 본예산 인천시 14조 9천 430억 원 정도 되죠. 또 그리고 인천시 교육청 예산이 5조 2천억 정도 해서 총 20조 2천억 정도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2025년 본예산 심의는 사업의 경중을 세심하게 또 살핀과 동시에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등 조금이라도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네. 꼼꼼히 살펴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최근 실시한 인천 지역 내 공공기관과 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 45곳과 지역 상품 우선 구매 업무 협약식을 가졌는데 이것은 뭐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지역민의 협력을 통한 상생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특히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들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각종 물품 거래에 지역 상품이 우선 선택받게 될 전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이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또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대담에서도 이 시민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시민과의 소통은 의정 활동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열린 의장실을 통해 시민들이 의회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여야를 떠나 모든 의원이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결정을 함께 이뤄냈습니다. 비록 에이펙 인천 유치를 이루지 못했지만 결의대화와 또 33km 릴레이 홍보 활동을 통해 전 의원이 뭐 한마음으로 참여하는 과정 자체가 네.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품 구매, 지역 상품 우선 구매, 조례 촉구 결의안 등 실질적 정책 추진에서도 힘을 모았습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인천 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2028년 개청을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인천시의회는 시민 100만 명 서명운동과 또 결의대회 등을 통해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시민들의 수고를 해결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천 해사법원 유치에도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성과는 300만 인천 시민과 인천시 또 인천시의회,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소통과 협력을 이뤄낸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구 현안이나 의정활동, 애로사항 등 각종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의원들과 소통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경청하며 이를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열린 의회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인천고등법원이 2028년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준비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도 참 중요할 텐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지난해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는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인 참여와 서명운동 그리고 인천광역시 의회와 또 지역 정치권 또 시민단체가 하나가 되어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준비와 실행을 통해 인천고등법원이 2028년 예정대로 개청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선 의회는 시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설치 계획과 또 예산 확보를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청사 부지 선정 또 네. 설계, 건축 등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인천시의회는 또 시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고등법원 설치가 단순히 법적 구제를 위한 기간의 추가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활력을 증진하는 기회가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인천고등법원 유치가 인천 시민의 수건 사업이었던 만큼 시민들의 기대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예정대로 잘 개청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남은 의정활동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남은 의정활동 이제 임기가 1년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의회 발전에 더 신경을 쏟고 의원 연구단체의 내실화로 입법 기능 강화 및 정책 개발은 물론이고 또 의회 청렴도 향상, 중앙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 등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뽑아주신 또 제 지역구인 연수구 현안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죠. 네. 특히 아직 용역 단계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과 또 송도 테마파크 부지 또 흉물로 변해가는 석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GTX B 노선과 송도 테마파크 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연수구 원도심은 크게 변할 수 있기에 시집행부와 또 전문성을 갖고 원활한 협상을 통해 현안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는 정말 지역 현안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천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의장으로서 인천시 전반적인 행정과 정책을 살피며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를 듣고 또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과 무게감도 느꼈지만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가 저에게는 큰 힘과 원동력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뿐 아니라 인천시 의원 모두는 여러분이 눈과 귀가 돼 시민의 뜻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담아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의장님께서 약속해 주신 시민이 행복한 인천 올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올해 신년을 맞아 인천광역시의회 정혜건 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